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뇌 트레이닝 노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시 4차시네요. 와, 벌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생활 속에서 두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입니다. 손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운동 방법들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뇌 관리 습관으로서 수면과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은 이미 2차시 때 좀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되게 괴상하게 생긴 인형의 모형인데요. 손이 아주 크죠? 네, 손이 아주 크고, 네, 입술과 혀도 아주 크고 그렇네요. 네, 눈에 띄게 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펜필드라는 학자가 만든 겁니다. 이 부위의 부피는 그것에 해당하는 뇌피질의 그 감각 수용 부분의 너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손이 크니까요. 그만큼 많은 이 감각 수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뇌피질에 그만큼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서도 좀 촘촘하게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이 허벅지보다 엉덩이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감각을 수용하니까 손으로 여러분들은 글씨도 쓰고 스마트폰도 만지고 또 다양한 공작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의 영역이 정말 많은 뇌의 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손의 움직임이,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많은 뇌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로 손을 잘 움직이면 뇌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입술과 혀, 얼굴 또한 상당히 많은 그 감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충분히 움직여 주시는 것 또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손을 움직여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것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2개의 그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양쪽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즉, 왼쪽 엄지, 오른쪽 새끼를 드는 거죠. 네, 잘 따라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손가락. 한 번 더.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손가락. 처음 하시는 분은 상당히 헤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해보겠다는 마음을 내고 의지를 내고 동작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뇌는 가소성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 동작을 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하시면은 뭐 한 일주일만 하셔도 금방 자연스러워지실 거고요. 일주일이 조금 힘드셨던 분은 2주로 하시면 되고, 2주가 힘드신 분은 3주를 하시면 되고, 3주가 힘드신 분은 100일을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손동작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어떠십니까? 잘 되시나요? 네,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좌뇌, 우뇌, 왼쪽과 오른쪽 편의 손을 달리 함으로 해서 두 뇌의 여러 가지 그 소통,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작 볼까요?
네, 이것은 항상 이기는 묵찌바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묵찌바를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제 오른손이 항상 이기는 것으로 진행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손이 묵이면은 왼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른손이 찌면은 왼손은 네, 빠. 네, 오른손이 빠면은 왼손은 무.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제 오른손 기준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른손, 묵, 찌, 빠, 묵, 찌, 빠. 네, 오른손이 항상 이기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묵, 찌, 빠. 자, 이렇게 양손으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뇌 활성화 효과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한 1분, 2분 하시잖아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작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은 위아래로 손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리고 왼손은 손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몸을 이렇게 두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두드리는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리는 거죠. 오른손은 쓸어내리는 거, 왼손은 두드리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쓸어내리고 오른손은 두드리고. 자, 네, 조금 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은 두드리고 왼손은 쓸어내리고. 네.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또 잘 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쪽 뇌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주의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왼손을 그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왼손을 가지고. 네. 그리고 오른손은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예, 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왼손은 삼각형을 그리고 오른손은 사각형을 그리는. 네, 잘 되시나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은 삼각형을 그리고 왼손은 사각형 그리고. 어렵다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동작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뇌가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처음엔 쉽지 않지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 양쪽의 그 손을 다르게 해서 도형을 그리는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여러 번 제가 강조 드리죠. 이 손과 뇌를 잘 자극하면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거. 지금부터는 이제 생활 속에서 또 어떻게 뇌 관리를 할 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관리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것이 여러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그 영양소로 활동하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이제 몸의 대사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음식들의 특히나 단맛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맛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각과 또 몸에 있는 이 호르몬 대사를 자극한다거나, 혹은 단 음식 같은 경우에, 설탕이 든 단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인슐린 분비라든지 다양한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일으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 급격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또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그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단 음식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의 당 대사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당뇨나 고지혈과 같은 그런 대사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를 건강하고 치매와 같은 그런 뇌 질병을 걸리지 않고 평생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은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죠. 또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야채, 채소들을 섭취하는 건데요. 그 자연에서 난 음식들은 정말로 몸에 유효한 어떤 대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색깔별로 정말 컬러 푸드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 영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생활 속에서 지키셔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뇌 대사와 관련 있는 부분은 그 섭취 시간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이른 저녁에 마무리하시고 숙면에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섭취함으로 해서 그 충분한 공복 시간을 두는 것, 그것 또한 뇌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수면인데요. 수면의 질에 따라서 뇌 건강이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주 극적으로 차이 납니다. 그 불면증이 있을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잘 관리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뇌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조드리고요. 네, 특히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과 같은 그 호르몬 분비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고 조절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중간중간에 잘 깨시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수록 수면 환경을 잘 챙겨 주셔갖고 깊은 잠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 그래서 잘 때 적어도 자기 한 2시간 전, 1시간 전에는 그 환한 빛은 가급적 꺼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호박색 조명, 네, 주황색 조명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들을 쓰면 좋겠죠. 특히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영상을 보거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수면의 질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블루라이트 필터를 쓰시더라도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시고, 또 아예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정 쓰셔야 되겠다면 또 이제 그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온도, 습도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중요한 것은 밤에 그 야식을 먹는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저녁은 6시 이전에 일찍 마치시고요. 늦은 시간에는 무엇을 안 드시는 게 수면을 깊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잘 지켜주시고, 또 요즘에 우리 그 주변에 카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 카페인의 경우에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요. 이런 것을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코올 또한 처음 마셨을 때는 잠이 잘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갔을 때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알코올에 의존해서, 술에 의존해서 잠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햇빛을 충분히 보는 것이 깊게 자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잘 또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꼭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적는 것과 안 적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 영역 또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꼭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리고 앞에 차시에서 배우셨던 좋은 활동들 있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 걷기, 먹는 것,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매일매일 특히 중점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시면서 그것이 꾸준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을 글로 써보는 일기 쓰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기 쓰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일기를 매일 쓰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단한 소감이라도 매일매일 쓰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뇌를 관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뇌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지침들 5가지인데요. 정면, 네, 잘 자는 것, 정동, 네, 잘 움직이는 것, 정심,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정식, 바르게 호흡하는 것, 정식, 또 같은 정식이죠. 이것은 바르게 먹는 것. 자, 이렇게 5가지의 요소들을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지키신다면 뇌 건강을 아주 잘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뇌 건강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손운동과 또 그 영양 관리, 수면 관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으로 정말 멋진 인생 계속해서 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요즘 들어서 계속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물건도 어디 놔두고 오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렇게 막 잘 잊어버린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혹시 나 치매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치매로 본다고 하면 그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을 어디다 놔두고 왔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간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깜빡깜빡한 것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냥 단순 건망증인 거죠. 요즘에 그런 워낙 전자장비를 많이 쓰고 또 특히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를 저장해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활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하도 많은 정보들이 막 오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뇌가 다 처리하기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음식을 단식하는 것처럼 정보를 잠시 단식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핸드폰을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꺼두시고, 그 시간에는 고요히 내면에 집중하고 나의 몸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걷기를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 또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